저 윗동네에는 도대체 어디서 저런 돈이 나오는 거지 싶은 곳이 있죠. 네, 바로 북한입니다. 아니, 북한은 주민들이 항상 굶주려 있을 정도로 가난한 곳이니까, 게다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교역해주는 곳도 중국 아니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북한은 안으로든 밖으로든 돈이 나올 곳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놈들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계속 미사일을 쏴대는 등 돈을 허공에 뿌려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것은 돈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북한은 IT 인력을 양성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해외 기업의 외주를 받거나 그곳에 취업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약 2조 1천억 원, IT 인력의 해외 활동으로 약 6,3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남조선만 IT 강국인 게 아니라우, 북한의 돈줄이 끊이지 않는 이유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새벽,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건 2023년 7월 12일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었죠. 이렇게 미사일을 날려대는 것을 보면 북한이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가져오고 있나 싶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구하는 건가 하고 살펴봤더니, 북한은 IT 인력을 양성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이라니 뭔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북한다운 방식으로 이들을 굴리는 중이었죠. 어이, 이제 퇴근 시간 아이가? 그럼 내래 먼저 들어가 보갔어. 지금 내래 뭔 소리를 들은 기야? 동무, 시켰던 가상화폐 해킹은 끝내고 가는 게 맞겠지? 아이, 그건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중국의 악성봉사 프로그램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들어가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탄광으로 출근하면 되겠구만. 아닙니다. 내래 해킹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IT 인력들에게 뒤가 구린 일들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상화폐를 해킹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북한은 자기가 지원하는 해커 그룹들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이걸 가상화폐 세탁 기업들인 믹서 기업에서 돈 세탁을 한다고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가상화폐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곳의 눈을 피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에 진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2022년에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 규모가 엄청났었죠. 미국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16억 5,050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1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2022년 총 가상화폐 해킹 금액이 38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8천억 원이니 전체 해킹 규모의 약 43%가 북한 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IT 인력들을 양성해서 가상화폐를 해킹하는데 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IT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고급 인력을 한 가지 일에만 몰빵하기는 너무 아쉬워. 그래서 북한은 그들을 다른 일에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키는 일도 떳떳한 일은 아니었죠. 아니, 악성 앱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고객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들이라고 하죠.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로켓개발부 소속 IT 조직원 송림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낸 악성 앱 견적서가 확인되었습니다. 견적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용 악성 앱 구입가는 약 16,600달러, 하나로 약 2,100만원. 2,100만원? 그 정도면 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한은 단순히 악성 앱을 판매하기만 하고 끝내지 않았죠. 앱의 유지, 보수를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챙기는 돈만 매달 약 2,800달러, 하나로 약 350만원이었죠. 이 말은 즉 1년에 약 4,100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해킹해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도 매달 돈을 받아갔고, 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한 곳당 북한에 연간 약 3억 8천만원을 보냈죠. 물론 이들에게 제공하는 앱과 개인정보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문제는 이런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된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약 100개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이 방식으로 매년 북한으로 넘어가는 돈만 최소 300억 원 이상이라는 거야. 뭐 그래도 300억 원은 북한에게 한참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이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80억 원으로 300억 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못 만드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북한이 악성의 판매로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거든요. 북한이 만든 악성 앱을 사용한다는 것은 북한 IT 인력들의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소리니까. 게다가 북한의 IT 인력들은 비용도 저렴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한다고 합니다. 북한에 일을 맡긴다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런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놈들한테 일을 시키면 몰래 악성 코드를 심거나 백도어를
설치하는 등의 짓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보안 전문 기업 하우리의 보안 대응 센터장 김정수는 북한 인력이 개발 업무를 진행하면 치명적인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업의 기반 시스템의 설정과 구조를 간파당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북한 사람은 유엔 제재로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건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 북한에 일을 맡기는 것은 최대한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설립한 IT 기업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죠. 예전에는 당당하게 북한 이름 달고 장사했지만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나라 기업인 것처럼 하고 다닌다는 거지. 북한은 기업명을 외국식으로 바꾸거나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등 글로벌 IT 기업인 척하면서 외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 되었잖아요. 특히 화상 면접을 본 뒤에는 취업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는데 북한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해외 IT 기업에 북한의 인력들을 취업시키고 있죠. 북한 IT 인력은 영상 면접에서는 대리인을 사용하고 취업이 되면 전화와 메시지로만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분을 숨긴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북한에 돈을 보내주는 상황이라고 하죠.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 정박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활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추산에 따르면 이렇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매년 5억 달러, 하나로 약 6,300억 원 이상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죠. 전직 통일연구원장 김태우는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사용한 돈이 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8,200억 원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말은 즉 북한이 상반기에 쏜 미사일 비용의 약 77%가 북한 IT 인력의 해외 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중입니다. 바로 미국. 먼저 2023년 1월에는 판교팀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국정원과 미국 민간조사단이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막은 적이 있죠. 어디 북한 해커놈들 실력 좀 볼까? 자자, 선수 입장. 아 제발 쌈노잼 멘트 좀 치지 말자. 야 이 새끼들 왔다. 오케이 걸려들었어. 에휴 지는 근데 이놈들 좀 치네. 하 요것 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오케이 됐어. 어디 쌈노잼 클리셰도 못 이기는 놈들이 깝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판교팀은 북한 해커들의 자금이체가 시작되자마자 차단에 들어갔고 해커들은 결국 해당 계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북한 해커들이 미국 가상화폐 회사 하모니에서 훔친 돈 1억 달러, 하나로 약 1,264억 원 중에서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6,4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현금화를 막으면서 IT 인력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23년 5월 23일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동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같은 날 미국 정부는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죠. 이 기관들은 해외에 IT 인력을 파견하거나 양성하고 해킹을 주도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러한 기관들의 대표이거나 그들에게 협조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 동시 제재된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은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의 국가에 IT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손을 잡고 북한의 돈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으니 북한도 한동안은 몸을 사릴 것만 같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재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2023년 6월 3일 에스토니아의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아토믹 월렛은 3,500만 달러, 하나로 약 443억 원을 해킹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가상화폐 추적업체 엘립틱은 돈 세탁 기술과 도구가 북한 해커들의 행적과 일치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가상화폐 해킹을 한다는 거지. 게다가 최근에는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훔쳐가고 있었죠. 2023년 6월 14일에 국정원은 북한이 네이버와 똑같은 페이지를 만들었으니 주의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북한은 단순히 로그인 페이지만 복제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짝퉁 네이버는 메인 화면에 뉴스, 광고, 배너 등 모든 것들이 싹 다 동일한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로그인을 하면 그대로 개인정보가 탈탈 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은 주소가 정상적인 네이버와 다를 경우 당장 접속을 중지하라고 밝혔죠. 아유 참 북한은 이런 쪽으로만 갈수록 발전하는 게 진짜 어질어질한 것 같네요. 자 그럼 나도 모르게 북한에 돈을 넘겨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고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